안녕하세요. 북닥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승자처럼 생각하라 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성취와 자아상, 리프레이밍, 핵심 성공 요인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공부의 성취는 물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스킬들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마인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비록 동화책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활용하면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공부 분야에서 타이탄의 도구라고나 할까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공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니 수능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종류의 공부를 하는 수험생 분들과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보시면 유익한 내용이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공부란 무엇일까요? 혹시 매일 하는 이 공부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등 정보의 입력이 있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지식 또는 정보를 제때 활용할 수 있어야 공부라는 행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에서 잘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공부의 1차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줄글로 줄줄줄 되어 있는 정보로 공부를 하려니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죠.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해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어려웠습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두뇌 활동을 저하시키기도 하죠. 시험을 망치는 실패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바보인가 보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까지 생겨서 시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거나 실패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내가 바보라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인드맵을 잘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1960년대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 두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 후에 만들어낸 방법론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가운데 핵심 이미지로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단어와 이미지들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만들면서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기억에도 유리하고 이해할 때나 복습할 때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두뇌의 활동을 연구한 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기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그래프처럼 한번 들으면 그게 뇌에 저장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까먹게 됩니다. 그럼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억력과 관련된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일시정지하시고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으면 잠시 멈추셔서 다음 질문들에 대답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대답하셨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의 단어, 반복되는 단어, 감각적이거나 운율이 있는 단어 등 어떤 특징이 있는 단어들은 비교적 기억이 잘 나지만 중간 부분이나 특색이 없는 단어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처음과 끝의 단어들이 기억이 잘 나는 특성을 이용해서 공부에 중간중간 휴식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부터 중간중간 휴식을 하면서 공부할 때, 휴식 없이 2시간 공부할 때, 휴식 없이 2시간 이상 공부할 때 기억 곡선을 보여줍니다. 20분에서 50분 정도 공부를 하고 중간에 5에서 10분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기억에 유리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위쪽에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 그래프는 복습할 경우 기억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분 후, 1일 후, 일주 후, 한 달 후 복습하는 것이 잘 기억하는 데 유리하겠죠. 마인드맵은 핵심 단어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마인드맵인데요. 중심 단어 혹은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와 색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기억력 말고도 역사 속 천재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나리자라는 대표작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결합하여 조화롭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좌뇌는 주로 언어, 숫자, 논리, 분석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는 주로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인드맵은 개념, 단어, 논리를 그림,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좌우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두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1950년대에는 50%가량 활용한다고 알려졌고 이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무려 1조 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무려 10의 800승계의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한다면 성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 마인드맵은 이런 두뇌의 신경세포들과 비슷하게 중심 이미지로부터 얼마든지 주변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 정리 방법을 마인드맵한 것입니다. 먼저 종이를 준비하고 중심부의 주제를 핵심 이미지로 컬러풀하게 그립니다. 이후에 글의 굵직굵직한 주요 주제들을 중심 이미지에서 뻗어나가는 두꺼운 주가지 위에 적습니다. 가능하면 단어로 적는 것이 좋고 색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주제 안에서 다음 단계의 주제들을 부가지를 그리고 써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지를 뻗어가며 완성해 넣습니다. 핵심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컬러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각종 부호들도 활용합니다. 또 특히 강조하거나 분리하고 싶은 가지는 둘레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트 정리 방법을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인데 이는 뒤에서 더 소개하겠습니다. 노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10분 정도 훑어보면서 중심 이미지와 주가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을 할지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서 공부할 것에 대해 흥미가 생기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읽기 전에 질문을 해봅니다. 이로써 글을 읽을 때 목표가 뚜렷해지고 주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트를 만들 때 먼저 개관을 잡습니다. 앞서 중심 이미지와 주가지는 정했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 부가지들을 결정합니다. 이때 각 단락의 결과, 목록, 소제목, 요약, 차례, 그래프, 사진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사전 검토로 각 단락의 처음과 끝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살핍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로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이때 어려운 부분은 일단 미룹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뇌가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다음은 재검토로 논리성이 떨어지거나 반복되거나 연결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아는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노트를 만든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복습 스케줄에 따라 복습하고 기억 곡선을 올리고 반복함으로써 해당 내용은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을 이처럼 노트 필기, 창작, 논술, 발표, 보고서 작성, 분석, 연구, 시험 준비, 그룹 디스커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작성한 마인드맵은 XMindGe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기획한다고 하고 2가지까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스노우 브러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스노우 브러쉬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중앙에 제주도 여행을 써넣고 여기에 이미지를 더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별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쓸 수 있는데요. 여행과 관련된 비행기 모양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언제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갈 것인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음식은 어떤 것을 먹을지, 잠은 어디서 잘지, 교통편은 어떤 것을 이용할지를 적어 넣습니다. 여기서 중심 주제에서 주가지로 이동하려면,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하려면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주제를 누르시고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가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관련성이 있는 주제라면 릴레이션십을 눌러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엇과 음식을 연결선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역을 정하고 싶다면 바운더리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언제와 누구와를 묶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DF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익스포트, PDF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정도만 알아도 이 프로그램으로 마인드맵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마인드맵입니다. 책을 읽고 정리할 때 그리고 발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기존 공부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마인드맵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잘 기억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또 마인드맵이 기억에 유리하다는 것, 좌우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마인드맵의 작성 방법, 활용 분야,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인 XMindGen이라는 프로그램 소개까지 해드렸습니다.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러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접 큰 효과를 봤던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닥터였습니다.